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105해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산 사람이 알게 되는 사실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을 때 너무 쉽게 잊고 사는 단순한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휴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질문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기다립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바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시절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조금 쉬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장면을 그립니다.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는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쓴 가장도 자식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어머니도 그런 날을 꿈꿉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정년을 맞이하던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연구실 문을 닫으며 동료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도 잤습니다. 누구에게 쫓기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낯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을 때 나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책을 내려놓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의 두려움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공허가 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시간,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아무 할 일이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쳤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자 그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잔을 들고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늘 그를 찾았고 그의 결정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교 교사였습니다. 은퇴를 하자마자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월급은 없어졌지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 지치지만 너무 한가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갈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다시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감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감정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는 예순을 넘긴 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마주보며 앉아있던 자리에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바라보는 일이 처음에는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이 그렇게 넓게 느껴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를 일부러 크게 켜두기도 했습니다. 조용함이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소리보다 침묵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처럼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약속이 없는 하루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역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시선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혼자 식당에 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자꾸 살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거리를 걷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텅 빈 방이 아닙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야 했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급한 부름이 줄어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창가에 앉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있는 나무에 움직임이 보이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숨의 리듬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감각을 되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시인은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젊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경쟁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던 마음도 서서히 조용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속도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제자 중 한 사람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계속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까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혼자 걸어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지만 몇 달 뒤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친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차가운 방이 아니라 천천히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쓰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고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그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뜹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은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받기만 하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그 흐름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작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트 한 권을 꺼내어 하루에 몇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를 적어도 좋습니다. 길을 걷다가 본 하늘의 색을 적어도 좋습니다. 감사했던 일을 한 줄 남겨도 좋습니다. 그렇게 몇 줄을 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 안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90이 넘어서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기억을 한 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뛰놀던 이야기, 전쟁이 끝난 뒤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의 기억, 가난 때문에 울었던 밤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흔들리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나 역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내 기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앞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며 천천히 기억을 꺼내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는 베란다에 몇 개의 화분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른 줄기에서 작은 새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작은 잎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생명은 이렇게 조용히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큰 결과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글씨를 몇 줄 적고 작은 그림을 그리는 일도 모두 창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이 만든 세상 속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멈추어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 그 안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늙는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참 오래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닙니다. 단지 삶의 역할이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사회를 위해 힘을 썼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 주변의 작은 세계를 위해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만들며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빛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손에서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줄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삶의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노년은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100회가 넘는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습관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도 매일 밖에 나가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 웃으며 대답합니다. 빨리 걷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나간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걸음은 늘 서둘렀습니다. 어디에 도착해야 했고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걷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의 걸음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발을 내디디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나는 연구실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였지만 서로의 말이 엇갈리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을 계속 떠올렸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신발을 다시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화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다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생각도 함께 갇히기 쉽습니다. 창문 밖의 공기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붙잡아주는 것은 큰 목표가 아니라 이런 작은 규칙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과 함께 내가 놓지 않은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책을 읽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 읽은 책은 시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읽었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는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읽습니다. 신기한 것은 같은 문장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붙잡고 오래 생각하다 보면 마치 오래된 차를 천천히 우려내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향기가 퍼집니다. 그 순간 나는 배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나는 90이 넘은 뒤 작은 악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숨도 짧아져서 길게 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악기에서 한 음이 제대로 울려 나올 때마다 이상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짧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배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제자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에 사는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읽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주와 화면을 통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다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는 순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게 살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깊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걷고 배우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나간 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걸으며 생각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으로 갈수록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겨야 한다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마음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삶의 길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많은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남은 시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의 메모와 편지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의 고민과 분노와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했던 일이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조용히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래된 서운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 상처를 오래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서운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나는 오랜 친구와 마음이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통화 하나로 오래된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씁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선택도 그 시선을 의식하며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다 보면은 마음이 깊은 물처럼 차분해집니다. 셋째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생각하며 쉽게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가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생각 속에서만 크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람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버텨냅니다. 나는 요즘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낮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조용한 밤이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낮이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빛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별이 나타나고 달이 떠오릅니다. 삶도 비슷합니다. 젊은 날의 빛이 서서히 물러나면 또 다른 빛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빛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가족의 웃음, 그리고 내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말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후반을 지나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남은 삶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면 됩니다. 나는 100회가 넘는 세월을 지나오며 결국 한 문장으로 삶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져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할 때 평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 참으로 따뜻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